네, 22대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했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정태욱 경북대학교 대학원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고대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이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이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두 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까? 먼저 저부터? 교수님. 예. 눈에 띄는 게 전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눈에 띄는 게 얘기하면 없다고요? 예.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적 예. 주기로 지난 2년을 뭐 다 예, 보냈다 예.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네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위기를 그 민생 위기, 예. 그다음 뭐 저출산 위기, 그다음에 전쟁 위기, 그다음 민주주의 위기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국회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68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막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굳이 총선에 이기가 할 건 뭐 있습니까? 지금같이 167석이나 갖고 있으면 지금 뭐 하겠다고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예. 그냥 막연하게 민생이 잘못됐다. 민생 잘못된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3년이나 됐으니까. 예. 그러지만은 또 중요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 때에 최저임금 올리고 탈원전 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시켜가지고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경제를 저거 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예.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비난만 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 오늘 논평도 알맹이 없는 말잔치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김정일 생각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예. 글쎄요, 지금 집권 3년 차잖아요. 예.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 한 번 없는 대통령이 계시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 예.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우리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년 기자회견 한 바 없고요. 10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래로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우리가 대통령의 의중을 읽는 그런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해야 될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나라 걱정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특히 뭐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출생 기본소득, 그다음 또 대학 때까지 학자금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저출생의 이 엄혹한 현실에서 야당 대표가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라는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은 더 절망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요. 예. 정치, 사회, 뭐 안보, 국방 전반적으로 다 저는 짚을 걸 짚었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아무리 지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거부권을 그냥 계속해서 행사하는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야당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예, 회견 끝나고 나서 그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명확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여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게 지금 70일 남았잖아요, 예. 선거가. 그런데 아직도 어떤 그 선거제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지 예비 후보들도 헷갈리고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들 아마 그 상황만 지켜봤을 텐데 당내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소위 친명 비명이 없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며칠 전에 80명 의원들 가운데에서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의원들 중에서도 네.
뭐 친명도 많이 섞여 있고요, 소위. 그렇군요. 예, 그런 예. 상황이어서 의견들이 많이 이제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파와 상관없이 의견이 개파와 양분돼 상관없이. 있군요. 예. 그래서 아는 세 가지잖아요. 현재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으로 그대로 가는 예. 것, 그다음에 준연동형,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렇게 가는 것인데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거는 물리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문제고 또 통과를 시키려면 2월 임시국회 2월 29일 날 열리게 돼 있잖아요. 본회의. 예. 그때를 마지노선으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아마 뭐 설이 조금 지나면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내놓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늦어지는 거는 사실 제가 지켜보기에도 참 답답하긴 합니다. 네, 이 정태호 원장님은 예. 이게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제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그 이재명 대표의 개인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 잘은 모르지만은 예. 김유정 의원님께서 민주당 자체에도 80대 80으로 의견이 갈린다. 예, 그래서 예. 수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고 이재명 대표 본인 자체가 마음을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 자체가 이제 병립청으로 갈 것인지 준연동형으로 갈지 또 뭐 제3의 대안이 권역별 비례 대표제로 갈지를 결정을 못했는데 예. 그 결정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본인이 아직도 비례대표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 이 대표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을 거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 그분이 해왔는 거 보면은 예. 예전에 약속이나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 많은 분입니다. 아. 그래 되기 때문에 본인은 여전히 비례대표로 가고 싶은데 이제까지 이미 이 준연동형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네. 당내에서도 그렇게 가자는 논리적으로는 그게 훨씬 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해관계 때문에 병립청으로 가자는 것 예. 때문이지. 예. 그래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준연동력을 가야 되는데 본인이 비례대표로 가고 싶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그 안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이제 끌고 그다음에 예. 이제 홍익표 대표가 저렇게 얘기한 거는 예. 이재명 대표 보고 비례대표로 나가지 말고 예. 지역으로 나가라고 살살 못을 박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읽고 계시는군요. 예. 예. 이재명 대표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겠다고 정확히 내게 말했다라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이야기했는데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돌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초 4가지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출마, 불출마, 비례대표, 혹은 지역을 바꿔서 출마. 아. 이렇게 4가지였는데 예, 이미 예. 출마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개항에서 출마하는 방법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출마를 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예. 그것도 이제 그 재보궐선거 통해서 아마 이제 그 당선이 되셨고 그랬는데 불과 얼마 만에 또 지역을 바꿔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면접에도 공간이 면접에도 예. 참여를 하는 거고 예. 이례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마 뭐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군요. 내가 예. 옮겨 뭐 가면 어디로 가면 또 따라올 거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잖아요. 원희룡 장관한테. 예. 그래서 속으로 어떤 다른 만약에 속내가 있었다면 뭐 조금 늦은 것 아니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언정 네. 우리가 그 속내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그러나 저는 출마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개항을 해서 나가는 게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아니 생각합니다. 오후 예정된 공관위 예비후 면접 수사에 참가한다면 네. 뭐 출마 쪽으로 마음을 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공간이 면접까지 참여를 해놓고 뭐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요. 한다. 이거는 뭐 국민에 대해서 사실 기만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이거는 대표가 면접에 참여하는 모습은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개항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례적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게 기정사실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친명 대 친문 개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파 갈등이 총선 필패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여러 갈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비서실 차장 출신 젊은 친구가 소위 말해서 반명 지역구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 내지는 상의 없이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위원장을 무책임하게 그냥 본인이 지역 옮겨버리고 이러면 당에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 이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의심을 더하게 되고 그 프레임에 빨려드는 거기 때문에 빨리 정무적 기능들을 작동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친명 친문으로 나눠서 공천할 분위기는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친문위원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거는 그냥 정치 비평가들이 이것저것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렇게 당내에서 갈등선이 있지 않아요. 이미 정권이 끝난 지도 꽤 됐고 그래서 당 의원들이 친문이네 친명이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눠지지는 않고 네. 그게 대립돼 있는 계파로 돼 있지는 않고요. 예, 지금 민주당 이야기다 보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표 비서실 차장 출신 출마한다는 걸 두고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 아니면 상의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서 소위 좋아하지 않는 용어입니다만 수박이라는 지칭을 했던 그분들이 소위 뭐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제 왕수박이라는 닉네임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탈당해서 지금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당에서 봤을 때 자 그럼 그분들이 다 나가고 나면 일시에 모든 당내 분란이나 갈등의 해소가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예비 후보자 적격 부적격 판정에서부터 잡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잡음 없는 공천은 없어요. 여야 불문하고. 그러나 이제 그게 정도의 차이일 텐데 그런데도 왜 다시 이제 친명 친문 이 싸움처럼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입장들이 있는 건데 저는 과거에 친문이었던 분들이 친명이 된 분들 상당히 많아요. 지도부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가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다수의 국민들이 계시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이 뭐 본인의 인기는 올라가도 당 지지율은 뭐 여전히 교착 국면에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민주당의 모습은 지금 일단 탈당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후에도 이런 상황들이 뭔가 통합돼서 이번에는 좀 단일 대우로 반드시 이겨보자 이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갈등으로 비춰지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 인터뷰 통해서 드러나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이런 갈등이 계속화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전혀 이로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마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리더십을 갖고 이 부분들을 통합하고 포용하고 아우르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만 우리가 마냥 반사이익만 기대서 반드시 이길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몇 의원들이 탈당을 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계파 갈등 계속되는 이유 그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타겟이 이제 바뀐 거냐, 그분들 탈당하셔서 이제 그러면은 친문으로 바뀐 거냐. 근데 계속해서 마냥 적대적으로 이렇게 내부에 있는 우리 당원들을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총력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모습 마치 친명과 이제 친문 간의 계파 갈등처럼 비춰진 모습들은 빨리 저는 수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지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뭐 공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야가 이제 주류가 있고 비주류 있고 항상 갈등을 겪잖아요. 정책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민주당 이야기이긴 한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항상 보면은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당의 승리가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 보면은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친문이나 뭐 비문이나 또 친명이나 뭐 아니나 단합이 맞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목표가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당에서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 하면은 자기에게 엔티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의 입장일 거고 예. 이거는 똑같이 또 옛날에 그걸 어디서 보면 되냐면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예. 진박이냐 아닌 걸로가 싸우는 이유가 그랬었죠. 그냥 예. 같은 당이 새누리당이 이기면 되는데도 왜 그렇게 싸웠겠는가? 주도권 때문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명박 대통령 때에 예. 친박과 친이가 그렇게 싸운 이유는 예. 보통 일반 그 보수 지지자들은 같이 뭉쳐가 자제를 하면 될 것 같은데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예. 주도권 때문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그렇군요. 민주당도 예. 민주당을 위해서 다 같이 뭉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박지원 대표도 예. 뭐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 그 총선 이후를 바라봤을 때는 자기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 행동을 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사태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당내 상황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게 수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도 지금 뭐 친윤 있고 비윤 있잖아요. 근데 예. 어쨌든 지금 현재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자기가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예. 만약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를 해가지고 공천을 이끌어 나가는데 윤 대통령 쪽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거기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역대 우리나라 그 근대 정치사에 보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에서도 친윤이냐 예. 친한이냐 싸우게 되면은 필패하게 되고 민주당도 저렇게 친명이냐 친문이냐라고 싸우게 되면은 지게 돼 있는 거죠. 네. 역사에서 욕심이 교훈을 때문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죠. 뭐. 아. 뭐 친박 간별사 이런 거 하다가 사실 그럼요. 뭐 소위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거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죠. 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상황 짚어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이 이 수적인 이 다수만을 믿고 얼마나 많은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는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거부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적절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갈등을 봉합하고 이 부조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지 갈등을 부추겨서 어떤 정파 혹은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여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재협상의 실질적 진전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후에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다시 추진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네, 그럴 생각입니다. 어제 유가족분들하고 예.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음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표결을 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하게 될 텐데 예. 이게 발의된 지 264일 만에 통과가 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9개월을 기다린 건데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는 합니다만 예, 이게 예. 무한 리필 쿠폰도 아니고요. 거부권 행사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 법을 거부권을 행사를 합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도 협상을 했는데 전혀 여당이 꿈쩍을 안 해서 네. 그 중재안대로 통과는 못됐습니다만 야당이 많은 부분을 양보를 했거든요.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해가면서 유가족들은 야당이 그 양보한 거에 대해서도 전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예. 도대체
뭐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자식 잃은 부모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이 비정한 정권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정말 네.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에 어제 총리가 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하면서 하시던데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게 바로 이태원 특별법을 대통령께서 공포해 주시라. 예. 우리가 내 자식이 어떻게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는지 나는 진상을 알고 싶다라는 예. 거지.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유가족들이. 그래서 밤낮 없이 오체투지 눈밭에서 하고 삭발도 하시고 마라톤 900배 하시고 이러면서 요구했던 것이 진상을 좀 밝혀달라는 거였는데 네. 어떻게 국민의 이 절규마저 외면을 하는지 제가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은 이분들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배상과 보상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가? 국민이 무조건 옳다고 하셨는데 동료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이 유가족들은 그 범주 안에 안 들어가는 분들인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대로 22대 이번에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다시 해서 진상은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두고 여당은 이게 정쟁을 막기 위해서 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이제 거부권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뭐 실제로 6번 하고 내용적으로 9번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직 의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87년 지금 현재의 헌법이 이때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명문화된 건 아닙니다만은 국회에서 나름대로 불문율로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단 한 명, 법안심사소위는 보통 한 7, 8명, 많으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당이 한 5명, 야당이 한 뭐 4, 5, 서너 명에다가 정의당이 1명 정도, 무소속 1명 정도 보통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단 한 명도 반대를 하면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8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년까지 이어지다가 그것이 무너진 것이 2019년에 패스트트랙 이제 공수처법하고 그다음에 정치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그 법을 통과시킬 때에 그 원칙을 폐지시키고 민주당이 정의당과 합쳐가지고 무리하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법안 소위에서 이 여야 합의 원칙을 없애버리고 숫자로 밀어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패스트트랙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없었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됐는데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빼고 이제 2019년 패스트트랙 이후에 민주당이 숫자를 다수당을 믿고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결국에는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인 헌법이 보장한 틀, 우리나라 헌법에도 들어가 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 들어가는 것이 미국 재헌 헌법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를 갑자기 윤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9번 거부권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쓴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과 거기에 대한 이 정부가 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적인 책임과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책임은 좀 더 물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는 건 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저도 정부에서 오랫동안 실무자로서 근무를 하고 이래 했을 때 과연 이번에 법의 핵심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이제 과거사 진상위원회나 세월호 진상위원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습기 살균 가습기 그런 진상위원회 해가지고 진상이 밝혀진 거는 내가 알기로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했느냐? 그 진상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생계 문제는 잘 해결했습니다. 그냥 그분들 전부 다 고위 공무원을 봉급받고 그런 건 있었지만 이것이 알겠습니다. 과연 진상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 두 분 다 의원을 다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정태욱 전 의원께서는 관례를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때 관례하고 지금 뭐 바뀐 게 어떤 게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법보다 우선하는 게 여야 합의입니다. 어떤 단위의 뭐 이런 협상이라 할지라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두 분이 의원직 생활하실 때는 여야 합의가 지켜졌습니까?
꼭 지켜지진 않았죠. 예. 그래서 관례라는 게 뭐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런 뭐 특별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야 합의된 관례가 있었는데 그 관례가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이태원 특별법을 이렇게 거부할 그거의 명분은 안 된다고 예. 생각하고요. 예. 특히 정쟁 막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얘기했을 때 그래서 4월 10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총선 이후에 예. 특조위가 출범하기로 돼 있는데 이조차도 거부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사에 청소 경비원 분들 같이 식사하면서 패딩도 드린다고 하고 냉장고도 교체한다고 하고 추운데 고생하신다고 공감했더라고요. 예.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정도의 공감 능력을 왜 이태원 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못 보여줍니까? 네. 왜 유가족들과 좀 더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이 없느냐라는 예, 그 지적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예. 이야기했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예. 정무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정무적인 책임은 좀 더 정부가 짚고 예. 더 진정성 있게 유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해야 되는 예. 계기를 못했다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지금 이 법 자체는 이제까지 그 과거사 진상위원회에 관한 많은 법들과 똑같이 네. 이걸 위원 구성에서도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당 8명, 야당 8명, 국회의장이 유가족과 상의해가지고 3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7대4로 예. 압도적으로 편파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오히려 특별법, 이 예. 총선 끝나고 새로 다시 법을 발의하는 것이 나는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욱 경북대학교 대학원장,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